서울신문과 멜론이 공동 기획한 K-팝 100대 명곡.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신문 이정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문가 35분이 참여해 선정한 60위부터 51위까지 곡들을 알아보고 각각의 곡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중음악 전문 저널리스트 박희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0위는 JYP 엔터테인먼트 걸그룹 데뷔곡 대박 행진을 이은 있지의 달라달라입니다. 맨 처음 들었던 생각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저는 이제 Z세대 걸그룹의 당찬 출발이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이 곡 자체가 굉장히 쉴 틈 없이 달려가면서 좀 저돌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거리낌 없이 이제 세상의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제목이 달라달라지만 이 노래 자체가 독특한 것은 이런 태도, 애티튜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처음에 있지가 이제 데뷔를 했을 때 쇼케이스 현장에서 있지를 보고 생각을 한 게 멤버들마다 캐릭터성이 너무 잘 부여가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목소리들까지 그리고 안무 퍼포먼스에서 보여준 역할들까지도 굉장히 잘 분리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분리가 돼 있는 멤버들을 하나로 합친 JYP의 해안이 되게 빛났다라는 생각이 든 그룹이었거든요. 현재 K-팝 아이돌의 조상격 그룹으로 서태지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59위 듀스의 나를 돌아봐입니다. 이 곡은요. 뉴잭 스윙의 정말 매력적인 부분들 하고 그리고 이제 습득을 해서 막 조금 날것에 가까운 힙합의 느낌을 같이 결합한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곡의 만듦새도 뭔가 얼기설기한 느낌이 들지만 그 얼기설기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팀이 내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듀스라는 팀에 열광하는 팬들과 대중들의 목소리가 정말 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현도와 김성재, 당시의 최고의 춤꾼이었고 최고의 프로듀서였던 인물들이잖아요. 그 둘이 모여서 정말 아주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많은 퍼포먼스와 인상적인 노래들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남자 듀오 아니면 남자 그룹들 이런 그룹들의 어떤 청사진을 또 제공한 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를 돌아봐 이제 93년 퍼포먼스 영상을 보면은 뭐 지금 다시 돌아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 패션 센스도 항상 유튜브 댓글에 많이 달리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스타일링. 그러니까 이 둘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듀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위는 H.O.T의 데뷔곡 전사의 후예입니다. H.O.T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한국 가요계 판도를 바꿔놓는 대사건이었죠. 사실 이 노래는 앞서 제가 언급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에서 또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사실 아이돌 그룹이라기보다는 서태지가 이끌고 가는 어떤 독특한 문화 집단이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SM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체계화된 K-팝 아이돌로 가공해서 그리고 굉장히 압축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H.O.T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 당시에 사라지면서 이제 좀 갈 데 없는 이런 팬들의 마음이 H.O.T로 급속하게 집결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한 곡이 바로 전사의 후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곡은 조금 슬픈 곡이에요. 왜냐면 어떤 문제를 이제 마주한 이 소년들이 이 문제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다기보다는 결국 마지막에는 나를 탓함으로써 그냥 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된다라는 결국에는 그런 메시지로 귀결이 되는 곡이라서 저는 그 당시에 들으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다는 감정이 먼저 밀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온 곡이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공격성을 그리고 이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속해줘. 네, 57위는 핑클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굉장히 걸그룹을 떠올렸을 때
약간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갖춘 팀이 핑클이었거든요. 그런 핑클이 이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방금 이제 보여주셨던 그 약속해줘 같은 사랑스러움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한국 걸그룹에게서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발랄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느낌을 이제 핑클이 가장 극대화해서 보여준 게 바로 이 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에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열 단계였으면은 영원한 사랑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간 좀 더 그리고 명랑하게 텐션 업된 이제 이 걸그룹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타입의 곡이었다고 할 수 있죠. 최근에 브레이브걸스 이야기가 나올 때 군통령의 계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핑클이 있다. 그때 당시에 또 핑클도 아는 국군의 주적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는데 뭐 그런 점에서도 영원한 사랑은 핑클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 like TT. 네, 전국을 TT 열풍으로 물들였던 트와이스의 TT가 5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안 따라할 수가 없네요. TT가 치얼업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각 멤버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이 뮤직비디오의 코스튬 플레이처럼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래서 이 파트, 뭐 내가 이 뮤직비디오나 무대를 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다현의 파트다. 이것은 나연의 파트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TT 춤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화제였지만 일본에서도 엄청난 선풍적인 화제를 끌었던 포인트 안무였거든요. 그리고 뭐 치얼업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당시에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 이렇게 연이어서 짜는 내용도 굉장히 수준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시에 이제 트와이스 커리어를 트와이스 랜드라고 이야기를 좀 자주 합니다. 실제로도 그룹도 많이 썼던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트와이스라는 놀이동산이었죠. 그 놀이동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 그래서 저는 TT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아하게 데뷔곡부터 이제 구축해왔던 트와이스의 사랑에 대한 이제 갈망 같은 거를 이제 또 직접적으로 보여준 곡 중에 하나였는데요. 뭔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이 우는 얼굴을 형상화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금방금방 이제 대중이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부분들을 곡에 녹여낸 그런 트와이스만의 특별한 무기들을 좀 장착한 그런 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5위는 SM 엔터테인먼트가 낳은 정말 유니크한 걸그룹 FX의 첫사랑니입니다. FX 같은 경우에는 소녀시대하고는 또 전혀 다른 컨셉을 보여주는 걸그룹이라는 점에서 SM의 그 연구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정말 집약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게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선두에서 이제 이 그룹의 이미지를 이끌어가던 미니진 씨가 FX를 정말 완벽에 가깝게 스타일링하고 그러면서 이제 컨셉추얼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쌓아 올린 이미지가 또 첫사랑니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보시면은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모두 다 이제 비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한 번 들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아도 이렇게 곱씹어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이 그룹은 사랑에 대해서 또 소녀시대와 다르게 이런 관점을 견지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재밌는 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사랑니 같은 경우는 1번 트랙이었는데 그 듣자마자 굉장히 좀 정말 어떻게 이런 노래를 1번 트랙 타이틀곡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굉장히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코드를 사용을 하면서 그 코드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이 곡 자체, 비트 자체는 사실 변주가 크지 않은데 그 중간에 퍼커션 리듬을 이제 고조되는 리듬에서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유닛은 이제 코러스를 넣을 때 굉장히 좀 뭔가 하나씩 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독특한 하나하나 요소들이 이 첫사랑니라는 노래 자체 테마가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첫사랑니, 사랑니. 어떻게 보면 좀 아프기도 하지만 뭐가 숨어 있는지,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사로도 잘 표현을 했지만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SM이 샤이니와 더불어서 FX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음악적 실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좋은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듀스가 또 한 곡을 54위에 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의 여름 노래죠. 여름 안에서입니다. 이 여름 안에서 노래는 이제 독특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인기 있던 노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리메이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싹스리의 리메이크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회자가 되는 노래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여름 안에서라는 것이 어떤 낭만 같은 느낌인데 뭐 을에 여름하면 생각하는 것이 뭐 여행, 뭐 떠나자 뭐 이런 내용이고 아니면은 이제 사랑 이런 노래 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주제를 많이 활용하는 그 당시의 노래들인데 여름 안에서라는 것은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계절감을 최대한 살려서 그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파란 하늘과 태양 뭐 그런 가사들을 굉장히 좀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여름 안에서 이 노래가 진행될 때 굉장히 좀 아주 멋있는 색소폰 연주가 바탕에 깔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무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서사가 있지 않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갖고 있는 감정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리듬이라던가 이 박자감각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구사된 이제 곡들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이현도 씨의 프로듀싱 능력이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여름 안에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거기에다가 여름이라는 그 어떤 이미지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이 안에 구현을 함으로써 색깔, 냄새 이런 부분까지도 음악의 하나의 구성 요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남았습니다. 53위는 샤이니의 뷰입니다. 세련된 음악과 성숙해진 샤이니의 매력이 일품인 곡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간주 부분부터 들어보면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그런 유영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믹스 방식이 완벽하게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곡이거든요. 그리고 이 곡을 포함한 그 앨범 오드라는 앨범 자체의 정서도 이 뷰라는 앨범의 그 앞에 그 서곡부터 완벽하게 짜여진 이제 하나의 이제 이야기로 전달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앨범이라고 명반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앨범이었다는 걸 또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의 전자음악에 대한 관심이 이때 굉장히 많은 노래로 나왔는데요. 이 뷰가 어떻게 보면 그 스타트를 끄는 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노래 다음에 FX의 Four Words가 나왔고 또 FX의 All Mine이라는 노래가 나왔고 또 루나의 Free Somebody라는 노래도 있었죠. 그리고 직접 레이블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정도로 전자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당시 SM이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런 점은 역시 계속해서 샤이니나 FX 정도면 그때 당시 최고 인기의 그룹이었잖아요. 지금도 인기 그룹이지만 그런데도 계속해서 실험적인 면모를 찾아서 가고 새로운 장르를 접목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새로운 서사에 결합시킨 아주 모범적인 사례의 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꾸준한 성장형 걸그룹 오마이걸이 비밀 정원으로 52위에 올랐습니다. 네. 오마이걸은 사실 데뷔 때부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주목했던 노래는 클로저였죠. 굉장히 좀 몽환적이고 아련한 어떤 그들의 소녀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는 곡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클로저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어진 윈디데이라는 노래도 있었죠. 그런데 이 노래들이 뭔가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데 좀처럼 이게 한데 모여서 하나의 좀 이상향이라거나 정립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대중의 반응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근차근 쌓아온 서사가 피어난 순간이 바로 비밀 정원이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때 그렇게 느꼈는데 비밀 정원이 나왔을 때 아 이거 됐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하지 않는 소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케이팝 씬에서 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 소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이런 단어들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꿈과 이상적인 미래 같은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불안 같은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우아하게 표현한 게 이 비밀정원이라는 곡이었죠. 51위는 청하의 벌써 12시입니다. 프로듀스 101 시즌 1이 낳은 최고의 아웃풋, 최후의 승자인 것 같습니다. 벌써 12시라는 곡으로 청아가 어떤 가수인지 어떤 이미지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가수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청아 씨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당시에
가사에 이제 12시가 됐는데 애인을 이제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공주가 아니라 신데렐라 얘기가 아니라 왕자의 얘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청아 씨가 저는 공주보다는 왕자가 좋아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도전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청아 씨의 능력들이 한데 모여서 빛을 발한 곡이 바로 이 벌써 12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전에 이제 Why Don't You Know나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감정, 본인의 표현, 뭐 좀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는 노래였는데 벌써 12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청아 씨가 본격적으로 메시지에서 주체적인 화자로 등장을 해서 이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본격적으로 선언을 한 노래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청아 씨가 좀 더 주체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 주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청아 씨에게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신문 멜론 공동기획 K-팝 100대 명곡 60위부터 51위까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50위부터 41위까지 발표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